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서 도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둬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까지의 집행 대상액 5조 3,582억 원 가운데 3조 5,766억 원을 집행해 66.8%의 재정 집행률로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특히 민간에 지급되는 자금은 최대한 조기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깜깜이 예산으로 논란이 되어온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편성된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그동안의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와 함께 지방의회 재량 사업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가 폐막한 지 6주년이 됐지만 사후 활용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부지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원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가 공기업과 민간 투자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를 사업 시행자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이슈에 밀려 8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까지 5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고 건물 설계까지 마친 여수시는 여전히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요인은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약 1년에 한 2~3% 정도의 공사비 증액은 발생하지 않을까.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부까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엑스포 부진의 이런 사업 시행자가 국립, 즉 국가가 되어야지만이 국립해양기술과학관도 진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논의와 정부의 발목 잡기에 학생들의 해양 안전 교육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마저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의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산림청과 협조해 공원 내 탐방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며 계단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을 마무리해 방문객들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979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조계산은 송광사 등 문화유적과 함께 유명 계곡과 폭포 등이 위치해 있어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10일 주택가 주차 절도범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 검거하는 등 연간 750건의 범죄,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해 시민들의 안전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4월에 개소한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900여 대의 CCTV를 관제요원 17명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가동 중단 12일째를 맞고 있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돼 건립됐지만 지금은 돈만 먹는 골칫거리로 전락해 있는데요. 근본 원인과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비 250억 원을 비롯해 모두 770억 원이 들어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불과 4년 만에 멈춰버린 직접적인 원인은 설비 연료비의 체납이지만 속사정은 그야말로 난맥상입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를 가공해
고체 연료로 재활용하는 핵심 기술 자체가 습기 많은 한국형 쓰레기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비 지원을 기반으로 사업은 착수했지만 가동 초기부터 효율은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매립 공간만 급속도로 소진돼 갔습니다. 폐기물 가져와서 30%밖에 처리 안 되는 시설을 뭐하러 몇백억을 들여서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이 실패했고 순천시가 테스트 베드가 된 겁니다. 운영사가 설립 당시 예상한 하루 쓰레기 처리량은 170여 톤. 하지만 실제로는 110톤 정도에 머물러 고질적인 손실을 자초했고 한 달에 3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소각장에 판매할 예정이었던 고체형 연료가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 분류돼 판로까지 막히게 됐습니다. 아웃풋으로 해 넣는 고형 연료 자체가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생산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죠. 운영사는 근본적 정상화 방안은 고사하고 당장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각종 연체 대금이 수억 원대지만 6개 출자사들은 계속되는 적자에 지쳐 지난 3월부터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순천시는 계약 불이행을 들어 과태료 부과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운영사는 시당국의 정책적 배려만을 요구하며 방관반, 하소연반의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책까지 고심해야 하는 순천시도 난처한 처지입니다. 당장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될 물량이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전량 매립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좀 보류해놨던 거지만 지금에 와서는 긴급하게 매립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방식의 유지가 의미가 있는지부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 지역 쓰레기의 처리 방식에 대한 시민적인 공론화의 과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순천자원순환센터를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도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자원순환센터. 이렇게 된 배경과 책임 소재를 이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장석훈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로 신임 순천교육장과 고흥교육청에 각각 이기룬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과 정길주 녹동중학교장을 발령하는 등 교육장 9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보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육감은 교육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차후 인사에서 미기용 인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업용수 고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전국 110여 곳에서 농업용수 1,400여만 톤을 확보해 물 채우기와 급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폭염과 가뭄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급수 예고제와 물 수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물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어제 조사된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20% 이상 떨어진 54.6%며 전남은 4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최악의 폭염을 날려줄 태풍 하나 오지 않는 게 야속하기도 한데 자꾸 비켜가는 태풍이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국토 최서남단 끝섬 가거도인데요. 몇 해 전 태풍에 부서진 방파제 복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토 최서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14호 태풍 야기가 중국에 상륙한 뒤에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500여 명이 살고 있는 섬을 파도로부터 막아줄 방파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섬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도 그때그때 그 태풍 힘이란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크게 느끼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가거도의 방파제 공사가 처음 시작된 건 1979년. 30년 만에 완공됐던 방파제는 그러나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2,200억여 원을 투입해 100년 주기 태풍에도 견딜 슈퍼 방파제 공사에 나섰습니다. 폭과 너비 길이가 각각 28m, 아파트 9층 높이에 이르는 24,000톤급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을 세워 기존 15m였던 방파제 폭을 10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 58%, 혹여나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태풍의 티읕자만 나와도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방파제 공사가 5년 동안 진행됐는데 또 태풍이 와버리면 또 방파제가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가거도 슈퍼 방파제는 오는 2020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전공대를 계획대로 세울 수 있을지 민선 7기가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의 규모나 입지 등 외형적인 부분에 논쟁이 집중되다 보니 설립 취지와 명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한전공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냐는 내용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동의하는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일은 단순히 대학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담보하는 에너지 인재 육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인재가 많이 모여 있어야 도시가 발전하고 발전이 보장이 된다. 그다음에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들이 모여드는 현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들어오고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300개 넘는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 설립은 선결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스탠퍼드대, 중국 중관춘과 칭화대 등의 사례를 모델 삼아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한전공대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입니다. 통합과정뿐만 아니라 박사과정들이 집중력에서 전 세계 있는 연구자를 불러 모아야만 우수 연구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한전공대의 개교 시기와 캠퍼스 규모 등 외형적인 문제에만 논쟁이 집중되다 보니 국책 사업으로 선정된 한전공대 설립 취지조차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동쪽 지방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춘천 36도, 청주 37도, 부산 35도, 광주는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말복이 지나서는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